폐허마을에서의 하룻밤. 나는 오프로드 바이크로 나홀로 투어링을 하는 게 취미다. 연휴를 맞이하면 혼자서 여행을 하고 나는데 올해 추석 연휴에는 큐슈 남부지방을 향해 3박 4일 일정으로 투어링에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할 일 없이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중간중간 절경이 있다면 바이크를 세워서 즐기고, 만약 그곳에 맛집이 있다면 식도락을 하면서 그러다가 숲길 같은 곳을 달리는 게 나홀로 투어링의 진면목일 것이다. 첫째 날, 바이크의 엔진은 최고의 상태였다. 다만 얼마 전에 사고로 인한 건지 앞바퀴 쪽이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그다지 문제될 건 없어 보였다. 그날은 후쿠오카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묵었다. 둘째 날은 중간에 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나서 내 페이스대로 느긋하게 달렸다. 아소지방에선 사진도 꽤 많이 찍었다. 하지만 너무 여유만만했던 것인지 목적지까지 상당한 거리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떨어지고 있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은 구마모토와 미야자키 사이의 한가운데 같았다. 예정상으론 가고시마 현에 도착해 있어야 할 때였다. 고속도로를 탈까도 생각해봤지만 이대로 쭉 가면 유명한 산간도로가 나온다.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장소이기도 했다. 따로 숙박시설을 예약해 놓은 상태도 아니라서 서두를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산간도로 쪽으로 바이크를 몰기 시작했다. 달리기 딱 좋은 경치도 좋았고 이렇게 멋진 도로를 달린다는 만족감이 굉장했다.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데는 역시 여행만 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능선을 내려가기 전에 한번 쉰다. 낙엽이 쓸쓸하게 펼쳐지는 도로 앞쪽으로 흐르는 강에 작은 다리가 놓여있는 게 보였다. 그 건너편으론 아담한 신사, 그리고 신사 옆에 산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이 보인다. 아직 해는 남아있고 오프로드 바이커들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산악 라이딩 코스다. 들어가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가도 없었고 다른 라이더들과도 절대 마주치지 않는다. 조금 출력을 올린다 해도 전혀 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고글을 내려쓰고 엔진을 울리며 전속력으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앞쪽에 완만한 코너를 다리로 지탱해 카운터 스티어링을 하며 꺾는다. 즐겁다. 만약 넘어진다고 해도 가드레일은 없을지언정 길 옆에 서 있는 나무들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것이다. 그런데 너무 집중해서 달렸는지 나도 모르게 페이스가 오버된 것 같았다. 코너링을 너무 고속으로 돌았는지 차체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버렸다. 차체를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스피드가 너무 들어가 있었다. 다음 순간 블록 타이어가 노면에 말려 들어가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바이크는 강제적으로 쏠려있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튕겨지고 말았다. 나는 허공으로 날려졌다. 내 머리 위로 날아가서 지면에 거꾸로 처박히는 바이크가 보였다. 망했다. 나는 다행히도 도면으로 날려 떨어지는 바람에 나무나 바위 같은 것에 처박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뼈에 이상은 없어 보인다. 비틀거리며 앞쪽에 넘어져 있는 바이크 쪽으로 걸어간다. 깜빡이와 백미러는 다 떨어져 나가 있었고 계기판 주변은 산산조각이 나 있다. 그래도 시동을 한번 걸어보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더하게 앞쪽 서스펜션이 휘어져 있었고 그게 타이어를 눌러서 찢어놓은 상태였다. 주위는 이미 꽤 어두워지고 있었다. 핸드폰을 봤지만 역시나 통화권 이탈. 방법이 없다. 걸어 내려가는 수밖에. 바이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끌어다 놓고 자켓을 벗어 휘어진 핸들에 걸쳐놓은 다음
배낭을 등에 걸친 후 절망적인 기분으로 손전등을 의지해 걷기 시작했다. 벌써 3시간이나 계속 걷고 있다. 이상하다. 이미 아까 다리 쪽 신사가 있는 곳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오른쪽으로는 밤하늘, 왼쪽으로는 산의 경사면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틀릴 리가 없는데 나도 모른 사이에 어쩌다 옆길로 샌 것일까. 지도를 펼쳐보았지만 이미 아무런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았다. 어둡다. 구름이 많아졌는지 달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거기다 마을 불빛도 보이지 않는다. 손전등이 없다면 계곡 밑으로 굴러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 잠깐 쉬려는 생각에 나는 주저앉았다. 근처에서 강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입구 쪽에 있던 신사는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길로 내려온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쪽이라 해도 오늘 밤은 노숙이다. 더 이상 걸을 힘도 없다. 그 다음은 날이 밝은 후에 생각하자. 만일을 대비해 자동차나 바이크가 지나가도 치일 염려가 없는 장소를 찾아 노숙을 하도록 하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걸음을 옮겼다. 좀 걷고 있자니 갑자기 길이 넓어지면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풍경과 마주쳤다. 갑자기 마을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불이 켜진 집은 하나도 없었다. 폐촌이다. 아무래도 도중에 잘못된 샛길을 타고 이 폐촌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선 것 같다. 주위를 비추어 보니 목조로 된 이미 허물어진 건물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붉게 녹슨 급수관 같은 것도 보인다. 아주 오래전에 버려진 마을 같았다. 섬뜩하기도 했지만 호기심도 생겨서 살짝 돌아다녀 보았다. 상당히 작은 규모의 마을인지 좁은 범위에 대여섯 채 정도의 인가가 경사면으로 줄져 서 있다. 대부분이 담쟁이 넝쿨로 둘러싸여 벽의 일부가 무너져 있어 집안이 보일 것 같은 상태였다. 현관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의미는 없겠다. 폐촌의 중앙에는 돌계단이 있었고 우물이 몇 군데인가 있고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나는 기념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한 집 앞 현관에 등을 기대고 얼굴에 타올을 두른 후 거기다 벌레 쫓는 스프레이를 뿌리고 잠을 청했다. 땅바닥 위에서 잘 뻔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 이미 몸은 곤죽이다. 곧바로 잠이 쏟아져 왔다. 뭔가 기척을 느껴 눈이 떠졌다. 바깥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내가 지금 있는 집 안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무언가가 천천히 안쪽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다. 처음에는 그냥 집이 스스로 내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느린 리듬을 가지고 집안의 마루를 밟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현관문의 위쪽 반은 불투명 유리라서 안쪽이 보이질 않는다. 설마 사람이 있는 것인가? 이런 폐허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확인해보고 싶어 몸을 기댄 채로 현관에 귀를 갖다 대었다. 틀림없다. 이 집안을 걸어서 돌아다니는 뭔가가 있다. 어느새인지 구름도 거쳐서 달빛이 기분 나쁘게 폐허를 비추고 있었다. 갑자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 당연하지. 이런 시간, 이런 깊은 산속 폐허 마을에 사람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 가슴의 고동이 빨라진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바로 곁에 있다는 공포. 이번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리가 났다.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긴장으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이마에서 땀이 흘렀다.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눈알만을 굴려서 주위를 둘러본다. 그러자 내가 지금 있는 곳 정면 조금 아래쪽에 있는 집 창문으로 검은 그림자가 쓱 하고 가로지르는 것이 달빛에 비추어 보였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가로지르듯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 걸어서 돌아다니는 걸까? 내가 기대어 있던 집에서도 여전히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미 내 안의 공포는 참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었지만 무엇 하나 몸이 굳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간 이 폐허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에게 들켜 무서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를 느낌이 들었다. 눈알을 굴려 상태를 엿본다. 어둠에 눈이 익은 건지 아까 소리가 난 쪽을 다시 살펴보니 우물이 보였다. 뚜껑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우물에 눈을 가져간 순간 나는 숨을 삼키고 말았다. 우물 안에서 눈만을 내놓고 이쪽을 바라보는 여자의 얼굴이 있다. 거기다가 앞쪽 집의 창문에서도 하얀 얼굴이 창에 붙은 채로 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있는 집 안쪽의 발소리는 언젠지 모르게 멈춰 있었고 등 뒤에 불투명 유리에서도 얼굴이 달라붙어 그 눈알이 나를 향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서 온 힘을 다해 왔던 길로 뛰기 시작했다. 손전등을 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달빛에만 의존하여 숲속을 달렸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을을 멀리 벗어나고 싶었다. 옆구리가 쑤실 때까지 달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걸었다. 걸으면서 날이 밝길 기다렸다. 걷기를 멈출 생각은 추워도 없었기 때문이다. 동력이 밝아오는 것과 마을에 다다른 것은 거의 같은 시간대였다. 그날의 첫 고속버스에 올라타서 나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바이크는 견인해 왔지만 폐차시켰다. 몸도 여기저기 다쳐서 말 그대로 저주의 투어링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영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나중에 이 폐허에서 찍었던 사진을 현상해 보았지만 유령 같은 것은 찍혀 있지 않았다. 다만 그 당시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회천 뒤에 조금 위쪽에 이끼투성이의 많은 묘비가 카메라 플래시에 찍혀 있었다.